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 알코올 중독의 금단 선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물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술꾼이라면 자신의 음주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넥이라는 학자는 남성 알코올 중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음 4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단계는 앞전자입니다. 전 알코올 증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반복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나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 전조 단계부터 알코올은 이제 음료가 아니라 약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된 증상으로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십니다. 이는 쓰러지다가 깨어 일어나 다시 마시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마시는 며칠씩 계속되는 지속적 음주와는 다릅니다. 몸이 아파 못 마시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못 마시는 것은 일종의 신체 방어 시스템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계속 마셔서 치사량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아침이나 낮에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훔치기도 하고 술 때문에 친구와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절제 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앞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만성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이면 완전히 술에 집착을 합니다. 며칠씩 계속 마셔야 합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술을 끊으려 하나 금단의 고통 때문에 다시 마십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거의 술을 마시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행동에도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레넥은 이처럼 알코올 중독이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전체 단계가 모두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예레넥이 제안한 것과 같이 각 단계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넥의 제안대로라면 10대나 20대 알코올 중독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음주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음주력의 초반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대와 20대의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예레넥의 제안과는 반대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지 않으며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증상이 심해지지만 그런 증상의 순서가 예레넥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 단계의 주된 증상인 알코올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경험이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레넥의 주장은 알코올 중독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음주 시작이 남성보다 늦고 남편의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경험 후에 자주 나타나며 문제 음주 시작부터 중독되기까지 시간이 남성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주자에게 나타나는 알코올 중독의 신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이런 치명적인 알코올 중독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알코올 중독의 진행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부인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이거나 안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신념들을 보입니다. 조금만 신경 없으면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의지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술은 활력을 높이는 자극제다. 며칠 동안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가족 배경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의존 혹은 알코올 남용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임을 알려주는 많은 신호가 있으며 여기에 그 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신호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초기 신호입니다. 술 마시는 횟수가 빈번해집니다. 술 마시기 시작하면 마시는 양이 점점 증가합니다. 알코올의 효과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 즉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중기 및 후기 단계의 신호입니다. 음주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수 없는 자리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취하지 않으려 했는데 취하게 됩니다. 긴장을 줄이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한 잔이라도 일단 술이 들어가면 술 마시는 것을 중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술 마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슷한 효과, 알코올 효과입니다.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십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알코올은 진행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치명적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조차 없으나 미국 남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74세,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수명은 51세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면 40%는 5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으면 언제 환자였냐는 듯 그 증상이 숨는 잠복성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홍역 증세가 발견될 때 의사가 3일 후에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에 시달리며 심한 설사와 기침과 콧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등 증상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은 정확한 사실로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코올 결문지에 발표된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기분 전환을 위해 재미로 마신다. 두 번째, 그러다 계속 끊이지 않고 간헐적이다. 세 번째, 기분 전환을 위해 처음보다 조금 더 자주 마신다. 여기까지를 기자금주, 커먼스 드링크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알코올의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기억상실이 오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남몰래 술을 마신다. 때로는 벽장, 책상, 서랍 같은 곳에 감추어두고 짬짬이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긴다. 일곱 번째, 여기서부터는 알코올에 의지하고자 하는 의욕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여덟 번째, 음주에 대한 절박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절박감은 술을 따르는 첫 잔부터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아홉 번째, 술을 마시면서 또 술을 마시기 전에 죄의식을 느낀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더욱 강하게 느낀다. 열 번째, 당연히 알코올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하기를 꺼린다. 열한 번째, 기억상실이 점점 심해진다. 열두 번째, 자기 음주 행위가 자기와 가족과 타인에게 떳떳지 못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술을 끊을 수 있는 과단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열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음주 행위가 합당하다는 구실을 언제나 만들어 합리화한다. 14번째, 술을 마시면 사나워지고 매사에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뀐다. 15번째, 자신의 음주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후회감만 품고 있을 뿐이다. 16번째, 술 끊기를 시도해봐도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난다. 17번째, 술 끊기를 약속하거나 결심해봐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18번째, 남의 눈을 피해 지역 도피를 감행한다. 19번째, 음주 이외에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20번째,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피하는 성격 장애까지 일어난다. 21번째, 실직이 되어도 구직의 의욕이 없고 금전적 곤란에 빠진다. 22번째,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다. 23번째, 음식을 제때 먹지 않고 오직 술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 영양 부족에 빠진다. 24번째, 보통 사람이 갖는 금전,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의지력이 상실된다. 25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린다. 그럴 때 술 한 잔 마시면 손 떨림이 곧 사라진다. 26번째, 음주량이 줄어든다. 즉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감퇴된다. 27번째, 간, 췌장, 십이지장, 신장, 위장 등 신체 장애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28번째,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구비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29번째, 도덕적 황폐기로 접어든다. 예의 범절 무시, 못사익한 언어 등을 함부로 사용한다. 30번째, 이성적인 조리 있는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며 모든 것이 즉흥적이다. 31번째, 자신의 음주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 32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빠진다. 남의 집을 방문하여 노크할 때도 망설인다. 33번째, 모든 사물에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감을 잡지 못하고 앞장서 착수하는 의지력을 상실한다. 34번째, 더욱더 알코올에 탐닉하게 되며 술을 마시면 안도감을 느낀다. 35번째, 막연한 정치적 도움을 기대한다. 36번째, 자기의 모든 현실이 피폐했음을 의식한다. 37번째, 음주로 인해 완벽하게 신체와 정신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한다. 여기까지 알코올중독 진행 과정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쭉 보니까 저도 뭐 사실 그 헌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집사로 저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는 조금씩 이제 술을 마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갔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5번째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예. 뭐 그 정도 첫 번째, 5번째, 37번째 중에서 5번째. 대부분의 셀러리맨들이 보통 이 5번째 단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넘어가면 이제 이 중독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병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4번째, 3번째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 음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잠시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